(4월 25일은) 바로 법의 날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기도 하고 또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법과 형법,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해져 오는가 하면 헷갈릴 때도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쏭달쏭한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규정된 법.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멀게만 느껴지는데 알쏭달쏭한 법의 세계. 그것이 알고 싶다.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에 대한 궁금증을 캐보기로 한 유레카 제작진.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구속된다고 들었거든요.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범죄면 강도나 살인 같은 혐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린다, 헷갈려. 두껍기만 한 법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이해될 리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법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줄 장소, 전주지방법원. 1895년 전주재판소로 출발해 전라북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곳에서 알쏭달쏭한 법을 해결해볼 참인데, 전주법원의 판사 4인방. 한 번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답을 던져줄 김성겸 판사. 네,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구속의 요건 중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무거운 범죄라는 사유만으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결정만으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이번엔 장소를 이동해볼까? 지식의 전당이라 불리는 한 대학교의 도서관 앞을 찾았다. 주로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다루는 민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개인적 주관적인 걸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증거 같은 걸 봐서도 패소할 수 있다고,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패소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을 모르는 사람이 증거를 잘 모으지 않아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민사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 판사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맞게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사가 법을 해석할 때는 법조문의 글자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 다른 법률과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민사사건에서 착한 사람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상당수는 자기의 이익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서 혹은 귀찮아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거래에선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계약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억울한 일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 차갑고 냉정하기만 할 것 같은 법. 과연 법에도 눈물은 있을까?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사람 있고 법 있지, 법 있고 사람 있지 않습니다. 있지. 없어요. 법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법은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판사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이 눈물이 있으면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법은 눈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면 그런 눈물로 호소하면 이렇게 좀 선처를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한 명당 연간 재판 건수는 약 620여 건.
하루 평균 1.7의 사건을 판결한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 사연 저 사연 별의별 사연 다 접하는 건 당연지사. 판사님,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요? 예, 눈물의 의미가 개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일일이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듣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딱한 사정이 있다면 법정형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권리의 행사가 도덕윤리나 신성치론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되 정상 참작을 한다. 현재 판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2,800여 명. 삼권 분립 체제 하에 입법부, 행정부와 독립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한 증거재판주의. 하지만 그 증거 능력의 진실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라는데 때문에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증거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판결에 신중을 다한다. 그렇다면 담당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걸까? 판사의 독립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걸까? 판사가 아니라 법원장이 그 판결을 내리게 되면 판사가 있는 의미가 없죠. 그럼 판사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법원장이 결재를 받아야만 하니까. 판사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결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께서 이제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면은 그래도 잘못될 경우가 있으면 그런 큰 책임을 갖고 또 이제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 사건에 3번을 재판할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독립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압력도 없어야 하겠지만 상위 법관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개별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원장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결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판사 한 명이 판결을 내리는 단독부, 3명의 판사가 함께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가 있다는 사실. 현재 지방법원, 가정법원은 합의제와 단독제를 병행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합의제를 택한다. 현재는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면 성적순에 따라 판사에 임용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찍 고시 패스하면 판사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며느리, 판사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돼요? 젊은 사람들 많이 뽑잖아요. 안 될 일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 판사, 검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로스쿨이다 뭐다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데 변화된 제도는 없을까? 종전에는 그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친 사람 중에서 곧바로 법관을 임용했기 때문에 젊은 판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2년부터는 10년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규범으로서 한 국가 안의 질서를 마련해주는 법. 그동안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한 발자국 다가가면 법 안에 숨어있는 따스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